안녕하세요. 청년대상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가르칠 입법 레시피 비전 플랫폼 김의겸 대표입니다. 저희 입법 레시피 사업은 사단법인 비전 플랫폼과 사단법인 나라 그리고 비영리단체 청년 채움이 함께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이 교육을 재밌게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입법 레시피는 입법 레시피 교육 사업은 챕터 1과 챕터 2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챕터 1에서는 법 어떻게 읽을까를 주제로 온라인 교육으로 5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들, 그리고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함께 그 교육을 통해서 익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주제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교육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법 개정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챕터 1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 1의 온라인 교육은 꼭 그냥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 반복해서 이 온라인 교육 짧으니까요. 각 강좌가 10분 정도로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비전 플랫폼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교육은 법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첫 번째 주제는 헌법, 법, 훈령, 조례, 규칙으로 법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법을 어떻게 읽을까를 주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 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그냥 법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법이 없으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이라는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데요. 헌법 제1조 1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선언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법이 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영과 이 국가의 권력 구성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서 이 국가 권력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부의 구성, 이 권력의 배분도 법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법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입법부, 국회인데요. 이들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부, 법원, 판사와 같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사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 행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나눠지고 대한민국의 운영 방식이 나눠집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정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투표하는 지방의회가 되겠고요. 지방정부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방법원, 지방사법부가 되고요. 이 법을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서울시청이나 마포구청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손보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읽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챕터 1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강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헌법, 법,
훈령, 조례, 규칙이라는 주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은 그냥 법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수많은 법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법령들이 체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 짜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은 사회와 국민의 구성, 모습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헌법, 법률, 훈령, 조례, 규칙의 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법들이 헌법으로 갈수록 단 하나의 법, 헌법으로 갈수록 상위법, 그리고 규칙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하위법들은 상위법, 본인 법들보다 상위에 있는 법들의 범위나 개념을 벗어나거나 이 법과 부딪힐 수 없습니다. 가장 상위의 법, 절대 그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배치되거나 어겨질 수 없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단 하나의 법인데요. 이 국가의 개념을 만들고 있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다양한 법률들이 있지만 헌법을 초월하는 법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법률을 통해서 무슨 선거법을 바꿔서 우리 민주주의 투표 방식을 바꾸겠다. 민주주의 투표가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법률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 투표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들은 모두 효력을 잃는 미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법률들이 있지만 헌법을 초월하는 법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사회나 국민들의 모습이나 생활이 아주 크게 바뀌어서 헌법을 초월하는 법, 헌법과 다른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법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정치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개헌입니다. 이 헌법은 저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주인인 국민의 투표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로만 바꿀 수 있다. 물론 국민투표의 방식에서 국회나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헌법은 국민의 투표가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독재정부가 있을 때는 독재정부의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헌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 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회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 헌법은 이제 국민 투표가 없이는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민 투표라는 이 절차를 맞추지 못해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1987년도 이후로 아직 헌법이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헌법 다음으로 있는 것들이 법률인데요. 저희가 아마 뭐 뉴스를 통해서나 보는 많은 대부분의 이슈들이 보통 다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회 표결로만 바꾸거나 폐지시키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국회라고 하는 주체는 우리 국민들이 본인이 가진 입법적인 권한을 위임해서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들만이 표결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다음으로 있는 명령 조금 뭐 군대가 아니고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 그 법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 즉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대통령 또한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대표라고 선출해 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총리,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이 명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또한 법률이 정해놓은 범위와 법률이 정해놓은 어떤 그 조항 안에서만 명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시행령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이 조례와 규칙부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례는 우리가 서울시의회나 마포구의회처럼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만드는 법이 바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조례, 지방정부에 있는 자치단체장인 지방정부의 행정장이 있겠죠. 규칙이 바로 지방자치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이 규칙은 시행세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반드시 기관만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시민들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기관에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가 표결해서 만든 서울시 조례가 있다면 이 서울시 조례의 한도 안에서 우리 서울시 시장이 만든 규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법을 개정하고 싶다고 할 때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지 않게 법을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하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저희가 상하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위로 갈수록 법령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과 법률, 그리고 이 명령, 이 법 세 종류를 법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례, 규칙 등 이 지방의회, 지방정부에서 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자치법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법령은 총 5,298건, 그리고 자치법규는 총 14만 2,849건으로 지금 총 법령의 개수가 14만 8,147개인데 이 숫자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이 종류가 법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법률에 따라서 하위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위법으로 갈수록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기본법과 개별법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라고 해서 법을 만든다고 예시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있다면 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조례라든지 마포 청년조례, 곡성 청년조례, 창원 청년조례, 포항 청년조례처럼 지방정부에 맞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고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명령을 만들다 보니까 이 하위 법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든 국회든 또 대통령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이 법을 계속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폐지하기 때문에 이 법의 개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바뀌면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되죠. 저희가 작고 크고 작은 우리 삶에서 법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와닿는 것 예시를 몇 개 들자면, 저희가 약국에서 약봉지를 받으면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무슨 약을 제조받았는지 약봉지에 약 성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희가 차량 속도를 원래 50km 제한을 받고 있다가 30km 제한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그렇지만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모두 법이 바뀜으로써 바뀌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고요. 또 세금이 크게 늘거나 또 줄거나, 또는 집을 살 수 있거나 집을 살 수 없거나 하는 내용들도 모두 입법에 따라서 바뀌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개정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실무를 교육을 한다면 이 법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이를 현명하게 개정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첫 번째 교육에서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체계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이 대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을 개정을 한다면 이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법을 개정하고 싶은지 잘 고민해서 우리 챕터 2의 오프라인 교육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